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코스닥 시가총액 탑10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6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개발소로는 HLB가 유일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 종가상으로 83,4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 금리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이 코스닥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6개 정도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압도하면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위 1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상장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 100배 이상이 지금 증가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16조 이제 9천억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 차이 자체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이제 작년에 1위 2위를 뭐 했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드디어 이제 알테오젠하고 이제 순위가 이제 바뀌는 형태. 그리고 과거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를 뭐 했던 뭐 기억도 있고, 꾸준하게 이제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여기가 한 10조 정도, 후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제약, 리가캠바이오, 그 다음 휴젤, 클래시스,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10위권 밖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와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위에 있다는 말은 주도주 관점의 변화와 그 종목들의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들은 항상 뭐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특히나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리가캠바이오도 뭐 요런 어떤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젤이나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는 회사들입니다. 통상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는 회사들은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실적들의 어떤 부분들이 받쳐줘야 주가를 유지하는 부분이고, 이 어떤 제품의 사이클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제 다음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시장에 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들이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개사 중에서 지금 6개가 바이오 관련되는 기업이고, 연초 대비해서는 2개사가 늘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이제 2021년 9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바이오 쪽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2022년, 2023년, 그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3년 이상 굉장히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작년 말부터 이제 코스닥 상위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왔고, 그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본다면 이제 알테오젠, 뭐 HLB, 삼천왕제약 뭐 요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의 어떤 가치 상승을 견인했던, 이 중에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텍은 HLB가 이제 있고,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가격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하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변경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이 약의 이제 특허 관련해서 뭐 용도 특허라든지 물질 특허라든지 제형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 제형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특히나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인핸즈 기술과 이 알테오젠의 기술의 어떤 이제 희귀적인 어떤 부분들,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또 9월 달에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알테오젠의 선전은 전체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수로 경구형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천왕 제약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관련, 그 다음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오리온하고 이제 뭐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이 ADC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을 꾸준히 이제 인정받으면서 많은 이제 그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어떤 기술력도 계속 이제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도 뭐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른 플랫폼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들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이제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 중에서는 HLB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에 이제 12만 9천 원까지 갈 때도 나름 이제 HLB가 한참 이제 시가총액이 좋았을 때는 이제 16조 중반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16조 이제 9천억대를 3월 달에 HLB도 이 단계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시가총액이 다시 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또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유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선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연내에 HLB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은 뭐 여전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리보세람의 미국의 허가가 이제 5월달에 CR 레터를 받으면서 일단 이제 홀드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제도전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어서 리서브미션으로 이제 다시 이제 리뷰가 되어서 최종 결과까지 가는 뭐 요런 어떤 지금 과정을 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미국의 이제 피어스 파마에서 항서제약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9월 20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경절 이제 10월 1일을 앞두고 자신감 있게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CR 레터를 받았을 때도 리보세라임뿐만 아니라 캄넬주막 관련해서 약의 어떤 유연성 뭐 부작용 당초에 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이제 완료를 하고 항서제약이 이제 전향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만 잘 해주고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을 하면 그리고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요구하는 클래스 1 정도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연내에 FDA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클래스 그 2가 되면 내년 이제 연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최종 허가되기 전 6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내년 9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뭐 클래스 2가 3월 달이라 하더라도 이제 9월 정도부터는 주가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 클래스 1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11월 안에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9월, 10월 한 이제 3개월 정도 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서는 상당한 이제 모멘텀을 금리나와 9월달 합계 모멘텀과 더불어서 뭐 갈 수 있는 어떤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흐름세 0.23% 소폭 좀 빠졌고요. 자, 공매도는 오늘 거래가 또 좀 제법 그 공매도가 금지입니다만 업틱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18,000주 정도가 좀 제법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이제 330만 주대 가서 여기에서 계속 이제 있는 흐름. 그래서 이런 어떤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몸통 위주의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나와야 이제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같이 이제 거래를 줄였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는 체결보다는 상한이 훨씬 많은 어떤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이제 받고
금요일 양봉의 시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뭐 82,000원대, 그 다음 21 이평선 이 부분들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장중에는 86,0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85,000원대를 유지하면서 하면 상당히 그래도 언제든지 이제 9만원대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지난주 수요일에 연봉의 시가 라인을 돌파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오늘도 일단은 100만 주 미만의 어떤 거래를 어제보다는 좀 거래가 늘었습니다만, 아침에 윗꼬리 흐름들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HK 이노엔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윗꼬리 연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99만 주고 시간에는 큰 거래가 없었습니다만 또 100원 정도 빠져서 일단 82,000원을 유지했다. 그리고 지지 흐름들 한 달 반 동안의 흐름에서 중요 라인 이 82,000원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상으로는 이제 오늘 기관들이 한 4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장중에는 이제 한 3거래일 만에 소폭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일단 오후장에 다시 좀 매도가 나오면서 3일 연속으로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1조 밑단으로 살짝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투신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일단은 매도를 소폭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이제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옷장에 이제 다시 이제 양매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오늘 조금 그래도 어제 시가까지 위로 올려놓고 85,000원 정도를 포션하면서 이 시가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이제 이 흐름들을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 어떤 흐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